만약 여러분이 8년 동안 정성껏 모신 시두모, 밤낮으로 지켜온 살림을 한순간에 쓸모없다는 이유로 내쳐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선택했죠. 시간, 침묵, 그리고 결심을 말입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뺨을 스치던 날,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다던 안성대감댁 대문 앞에 흰 저고리의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차갑게 내렸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미. 20해 꽃다운 나이에 시집어서 8년을 온몸 바쳐 살아온 그 집에서 오늘 내쳐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성심껏 시부모를 모셨지만 자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종이 찢기듯 한순간에 버림받았던 겁니다. 그녀가 엎드린 그 문 앞에서 등을 돌리고 문을 닫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인생 또한 그날로 끝난 줄 알았죠. 안성대감댁,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해온 명문 종가. 문 앞에는 늘 하인들이 북적였고 안채에선 곱게 차려입은 부녀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 집에 평민 출신 정 씨가 며느리로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었습니다. 고운 인상, 정갈한 말씨, 무엇보다도 성심껏 예를 지키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말했죠. 아유, 비록 평민이라 하나 심성 맞는 진짜 양반일세. 정 씨는 새벽이면 스스로 물을 길었고 병든 시부모께 약을 다려 올렸으며 시녀의 혼사 때는 손수 혼수까지 짜서 보냈습니다. 안채 마님이 칭찬은 아끼지 않았고 시아버지 대감도 우리 집 기둥이다 하셨죠. 하지만 단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곧 생기겠지 말도 했고 산후조리를 먼저 준비하자는 이들도 있었지요. 허나 5년째가 되자 시어머니는 종종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어느 겨울밤 안채에 무당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방엔 촛불이 여섯, 연기는 피어오르고 북소리와 함께 무당이 외쳤죠. 이 며느리의 자궁은 잠들어 있어 아이 복이 막혀 있소이다. 첩을 들이지 않으면 대가 끊기리이다. 그 단 한마디에 정 씨의 인생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정 씨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병풍 뒤에서 흐느끼며 말했죠. 이게 다 집안을 위한 일이야. 며느라기야, 어미 된 죄로다. 첩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명줄이 끊기지 않겠느냐. 정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지요. 소첩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허나 제 몸에 정말로 아기씨 기운이 없는 건지 의원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진찬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날 정씨는 짐보따리 하나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는 여인을 더 둘 수 없다. 가서 네 살 길을 찾아라.
그 집의 기와 위엔 여전히 눈이 쌓이고 있었지만 그 문 밖을 나선 정씨 부인의 가슴엔 서리발처럼 얼어붙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이미 시집간 딸을 다시 받아줄 형편이 안 됐던 거죠. 아버지는 혼처를 잘못 만나 망했다며 한숨만 쉬었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의 집 향랑채에 들어가 바느질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산에 약초를 캐려 갔던 정씨 부인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10살 정도의 아이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배는 굶주림으로 홀쭉했으며 손목에는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먹이며 아이를 살렸죠.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아버지, 어머니, 불이야! 라고 울부짖을 뿐이었죠. 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 정으로 키우겠다. 그녀는 아이에게 목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산골 깊은 곳 물길 따라 오르면 작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은 정씨 부인과 무결이 새 삶을 시작한 것이었죠. 정씨 부인은 어릴 적 마을 약방을 드나들며 약초에 눈이 트였고 간단한 탕약은 손수 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풀을 캐고 말려 약재를 짓기 시작했죠. 처음엔 겨우 연명하던 약재가 점점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약초를 천직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결아, 오늘은 진달래 뿌리가 제법 많구나. 이걸로 마을에 내다 팔 수 있겠다. 다 어머니 덕분이죠. 전 그냥 산만 들었을 뿐인데요. 정씨 부인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약을 만들어 근처 마을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무결은 장성한 사내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16이 되었을 무렵 정씨 부인은 무결에게 붓을 지어주었죠. 무결아, 너는 배워야 해. 몸이 아니라 글이 너를 살릴 날이 올 거다. 하지만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글은 곁에 있는 걸 지킬 힘이 돼. 어미가 바라는 건 너가 어디서든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하루하루 글을 익히고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씨 부인은 무결을 아들처럼 여겼고 무결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마음 깊이 어머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침묵이 둘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가나나 오두막 안엔 책장 대신 대나무 껍질에 쓴 글귀가 벽을 메웠고 낡은 붓은 닳고 닳아 나무심만 남게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씨 부인이 갑작스레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눕게 된 거예요. 고열과 식은 땀, 말라가는 입술, 약초로도 막을 수 없는 병이었죠.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의원을 데려올게요. 무결은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눈 내리는 들판을 넘나들며 먼 고을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몇 날 며칠을 떠돌던 그 겨울, 무결은 마침내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 속에서 쓰러져 있던 또래 청년이었고 말라붙은 빗자국과 찢긴 옷자락이 그 사연을 말해주고 있었죠. 화재로 가죽을 잃고 노비로 팔려가던 중이었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넌 왜 나 같은 사람을... 저도 버려졌던 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면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처음엔 서로 경계하던 두 사람도
함께 약초를 캐고 밤마다 글귀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불 속에서 가족을 잃은 상처, 외롭게 자란 세월, 닮은 점이 많았기에 둘은 금세 진심으로 형제처럼 아끼게 되었죠. 두 사람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엮인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열해가 흘렀습니다. 그 작은 오두막에서 책과 정성으로 자라난 무결은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죠. 그날 아침 정씨 부인은 손수 집신 한 켜냐를 엮어 무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집신 네 발에 딱 맞게 면들었단다. 한양길 멀다지만 네 걸음은 가볍게 갈 거야. 무결은 아무 말 없이 집신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금세 붉어졌죠. 어머니, 전 어머니 자식으로 살아온 걸 단 하루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 책보다 더 깊은 마음입니다. 어미라 부르지 않아도 돼. 그런 말 없어도 내 마음속엔 넌 내 자식이다. 그날 무결은 오두막 문턱을 나서며 단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조용히 서 있는 정씨 부인이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무결이 과거길에 나선 무렵 함께 자가며 은희 형제를 맺었던 청년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내 이름도 내 신분도 지워졌지만 나는 너와 함께했던 시간으로 충분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죠. 이후 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간혹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남해 쪽의 백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운 젊은 선비가 있는데 사람 됨됨이가 참 바르다더라. 그 청년이 바로 무결의 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수백 명이 글을 쓰는 그 장 안에서 무결은 조용히 붓을 들었지요. 3일 밤낮 쉬지 않고 이어지는 시험. 밥 대신 글을 삼키고 잠 대신 문장을 다듬는 시간 속에서 무결은 흔들림 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 급제. 젊은 선비 무결의 이름이 가장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러자 성문 앞에서 누군가 소리쳤지요. 저 사람 안성대감 댁에서 사라졌던 손자 아니야? 그 말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평민의 아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선비의 기품을 가졌단 말인가? 그리고 마침내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리가 속삭이며 그 아이 10년 전 화재로 사라졌던 안성대감의 장손 아닙니까? 무결은 바로 안성대감 댁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첩의 모함으로 불이 나고 정실 부인의 아들 무결은 혼란 중에 도망치다가 실종됐던 겁니다. 첩은 일부러 무결을 숨기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대감의 후계자라 속였지만 그 아이는 병으로 일찍 죽었고 집안은 비밀을 덮고 무결을 잊은 채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었죠. 10살 무렵 화재로 사라졌던 대감댁 장손. 조정은 물론 백성들까지 수년을 찾았던 그 아이가 지금 과거 장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야 내 자리가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 자리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날 키운 어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름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 순간 무결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고 그를 내쫓았던 대감댁의 이름도
곧 조정과 한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운명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건 단 한 여인의 침묵과 인내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한때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던 안성 대감댁. 하지만 지금 그 집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기와는 무너졌고 담장은 갈라졌으며 사랑채 정문은 바람에 털컥거리는 문짝만 달려 있었지요. 정씨 부인을 내쫓은 뒤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대감은 젊은 첩을 들였지만 그 여인은 종들을 쥐락펴락하며 집안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다툼 끝에 병을 얻어 죽었고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결국 관직까지 잃었지요. 마침내 종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안성댁은 더는 예전의 안성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조정에서는 장원급제자 무결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대신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결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죠. 저는 장원 급제자 무결입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분은 10년 전 안성 대감댁에서 쫓겨난 맏며느리 정씨 부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고 백성들 사이에선 탄식과 놀람이 이어졌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그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를 10년간 키워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은 곧 대감댁에 닿았습니다. 정씨의 전남편, 이제는 관직도 잃고 초라해진 그는 산속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죠. 당신이었소. 이 집안을 살린 사람은 당신이었소. 그 죄 1000번이라도 빌겼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 죄는 말로 빌어질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쫓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내 손으로 지켜야 할 생명을 지켰을 뿐이에요.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그때의 날들이 지워지진 않겠죠. 정씨 부인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조용히 약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남편은 끝내 고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너진 대감댁의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고 그 집안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정씨 부인은 다시 한번 대감댁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무릎 꿇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고 손엔 작은 붉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는 오래전에 하늘에 맡겼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붉은 보따리 안엔 그녀가 정성껏 만든 약첩과 무얼이 어릴 적 사용하던 낡은 붓 하나가 담겨 있었죠. 그 누구를 찌르지도 않았고 그 누구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한 한 방이었죠.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칼이나 도구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틀렸다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 정씨 부인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사는 오두막 앞엔 정심약방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렸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죠. 귀신이 도운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그건 다름 아닌 정씨 부인의 손과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곳엔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약과 사람을 살리는 마음만 있었죠. 무결은 벼슬에 오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세나 명예에 기대지 않았죠. 매달 한 번씩 조용히 집시인을 신고 산을 오르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산 위에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그날 정씨 부인이 내려놓은 건 비단 보따리 하나였지만 사실은 그 집안의 오만과 불의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고 세상에 던지는 아주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게 그녀가 이긴 이유였습니다. 해질 무렵 산골 약방 앞 정씨 부인과 무결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이야기와 마음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참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천천히 온 걸 후회하지 마라.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온 거란다. 그 시절 한양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으로 맺어진 인연이 진짜 가족이다. 정씨 부인과 무결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진짜 가족은 뭘까요? 진짜 복수는?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요? 정씨 부인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를 내쫓았던 대감댁은 무너졌고 그녀가 살려낸 아이는 장원 급제라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한 복수는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랑이죠. 정심약방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야담도 꼭 찾아와 주세요.